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4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특징 아시죠? 워딩 만드는 거 있잖아요. 워딩을 만들어서, 4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가지 제너레이션, 네 개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예,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와 그 기성 세대를 조금은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면 부모 세대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인 잡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주젠과 올투젠 이렇게 해서 4젠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4젠 사역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합니까? 이렇게 가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지역이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대전에 한 청년을 상담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 마띠아 지파에 빠져가지고 아시죠? 대전은 마띠아입니다. 우리 그 전라남도 어디죠? 광주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신천지 지파까지 외우게 생겼는데 여튼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전에는 어디냐면 이제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롯데백화점 빼고는 다 신천지 사람들이 상권을 잡고 있다. 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니까 실제 뭐 병원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제가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주변 상권을 신천지가 재정을 통해서 CU나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쫙 세우고 청년들을 알바로 써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존에 있었던 팀들은 전도팀이 막 움직여서 상권을 장악하고 주변 아파트 쪽으로 쫙 들어온다네요. 어쨌든 사실은 사단도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지역교회가 많이 축소돼서 지금은 뭡니까? 그냥 예배의 기능만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마치 그 교회 생활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부분이고 기능이지만 예배만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지역교회가 예배뿐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서 상권과 생태계 형성을 위한 영역 선교, 지금은 선택적으로 캠퍼스에 인투 어학원이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영역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교회가 영역을 기반으로 열방 선교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폴젠 사역과 쓰리 미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선교를 이루고 있고 선교 한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열방 선교를 이루고 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에도 이것이 익혀지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가서도 충분히 이것이 익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고 주의 말씀과 율례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도 하겠지만 한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례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기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김으로써 이 기둥이 흔들흔들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너희는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모세 오경을 뭐 합니까? 제사장은 가르치지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 오경으로 돌아오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실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와 그리고 기성 세대, 올투젠 모든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 우울함들, 사회의 여러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제 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죄 때문이고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도 죄 때문이고 결국 죄를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폴젠 사역으로 뚜리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트리플 스쿨이라는 관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스쿨이라는 관점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나서 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번성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지도가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하는 작은 예수를 선교사를 길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걸 택하고 있고요. 교육에는 3요소가 있지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교육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교육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교육하는 교육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교육의 3요소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이 교육 내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리뉴젠이다 하면은 우리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교육합니다. 우리의 교육 내용은 홀리 트리니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팀이 리뉴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 어, 교육의 목표, 세속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겁니다.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거.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인간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이죠. 우리는 교육의 방법을 첫 번째는 포멀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내용을 일단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난 포멀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정해진 시간에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그걸 깨고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활동하고 체험하는 형태의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육 방식과 그리고 이제 인포멀이라고 해서 교육의 내용을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모두 숙지한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선배가 뭐합니까? 멘토링하는 형태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아드폰테스를 제가 지난달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알차게 내용을 준비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한계들을 이번 아드폰테스가 뚫어내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드폰테스를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채워가게 하시는데 이번에 2박 3일은 제가 2박 3일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으로 내가 당장 뛰어가고 싶다.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일단은 폴젠 사역과 뚜리 미션을 하고 저희가 한국이라는 영역에서 한 파일을 담당하면서 지역교회와 그리고 이제 선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본부는 조직도를 좀 개편을 해서 저희의 비전에 맞춰서 조직도를 조금 개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젠 사역팀과 그리고 뚜리미션 팀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폴젠 사역과 뚜리미션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재편성돼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분류를 달리했어요. 예전에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한국선교팀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선교한국팀입니다. 그리고 열방선교팀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 분류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4gen 상황실 3미션 팀으로 분류를 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1년 5월 달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53명으로 전국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2년 8월 달에 483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23년도에는 저희가 1022명으로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리니전을 끊임없이 세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1031명에서 995명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안학교가 다수 여러 교회에서 설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 탈기독교 현상이라는 사회 현상이 있고요. 그런데 대안학교가 다수 설립되다 보니까 고급형 학교로 교사진들을 다 배치를 하고 커리큘럼을 세팅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기반으로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그 커리큘럼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이제 통계를 바로 뭐 갖다 대진 않겠지만 통계나 여러 사회 그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다들 인식 자체가 학습은 되지 않아 신앙만 돼라든지 뭐 요런 그런 인식이 많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지식 수준은 굉장히 많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품이나 생활훈련이 안 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권 자체가 많이 하락하면서 30대, 40대가 주로, 많으면 50대가 이제 부모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3040 세대가, 실제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가 부모님들이, 어떤 세대였냐면, 어디죠? 우리가 이제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뚫어와서, 경제가 쫙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자녀 세대. 그래서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해라. 근데 그때는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 시기, 물론 IMF를 맞았지만 그 IMF 이후에 IMF 때 대다수 초등학교, 중학교를 맞았던. 그래서 더 학구열이 공부 말고는 살 길이 없다 하면서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나 뭐 고생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밥 굶은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3030 세대는 밥을 굶었던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실제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면에 있어서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지금은 아이들도 문제지만 부모님들도 참 문제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동원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동원이 아니라 전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사역을 할 수 있는 필드, 전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영수 종합학원까지도 고려하면서 전도장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토익 학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영수 종합학원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인천 케이스인데 한 분이 종합학원을 한 200명 정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작은 교회예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200명 정도 안에서 한 2, 3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은 중고등부만 한 6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이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새신자반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코로나 때 오픈을 했어요. 18년도 코로나 직전에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가족이 10명 정도 남짓 되는 10명 이하 가족끼리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중고등부가 5, 60명 정도 되고 그 기성세대가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래서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되어지는 이제 교회로 성장을 했더라고 5년 동안. 근데 거기에 핵심을 보니까 한 집사님이 이 전도의 장을 열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밥도 먹고 교회에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학원도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사실 멘토링도 되고 애들 막 집 나가면 걔네들을 잡으러 막 교회에서 다 같이 나가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그 주변에서 그런 리그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도의 장이 필요하고 실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이런 하나의 전략들도 조금 가봐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교육 내용을 꾸준히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만 WCS 린젠 아카데미 기독교 입시 지원 센터를 탄탄하게 세우면서 실제로 이제 용수 종합학원 같이 모든 팀들한테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든 전도를 해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 안에서 나오는 사역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1차적으로는 실제 지금 푸르넷 같은 경우나 여러 학원들을 보면 1인 체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레코딩입니다. 레코딩 강의를 통해서 하게 하고 그 아이들을 한 디렉터 같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약 한 뭐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를 1인이 관리를 한다든지 최대 많이 하는 팀은 제가 100명까지도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대신 연령대를 조금 축소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니지 아카데미를 워밍업을 시작하면서 이거를 추후에는 계속 레코딩을 진행을 해서 실시간 수업을 아시다시피 메가스터디가 어떻게 했냐면 메가스터디가 지금은 다 스튜디오 레코딩이지만 예전에는 현장 강의를 다 그냥 녹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송출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심해서 하고 또 우리 10대 선교사들 그리고 20대 선교사들을 일타 강사로 양육하는 것을 본부에서 힘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전체가 연합을 해서 헬세트 정신으로 본부에서도 물질을 만들고 이번에 광주 가는 것처럼 광주팀과 본부팀이 연합을 해서 또 어느 곳에 산다 그러면 그걸 연합을 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사실 저희 전체 팀들이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지역 블로그가 활성화되어지면 사실은 영수종합학원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면 요 세 가지일 텐데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린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 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고 수능형 학교를 하실 수도 있고 방과후 학교, 종합학원 형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에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특별히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지로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전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광주가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청년 사역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추후에는 거점 지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금 부모 다책부 현황이 22개에서 제가 이게 23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3개 공동체가 다책부 모임을 시작하고 본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어, 네. 여기 이제 빌라델피아 에스라 공동체라든지 광주팀 그리고 이제 대전 한소망이라는 저희 방과학교 팀도 있고요. 본부팀 그리고 이제 데일리 그리고 글로벌 행복한 미니스트리 해피 미니스트리 그리고 이제 랩넌트 원웨이 그리고 전주 순복음 참사랑교회는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리고, 네. 브릿지,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2명의 회원이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리다 캠프를 했잖아요. 약 90명의 전리다 친구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70명의 전리다, 그리고 25명의 전비오, 전리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제가 전비호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주 1회 30분만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왜냐면 지역에서 이미 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로 해서 전비호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전국 전비호 모임이라고 아이들이 총 25명의 전비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명의 전비호에 이제 속해져 있는 팀들 있죠. 그 팀들이 진주 브릿지나 CC 본부 에스라 그레이스 세로이 원에이 RM 랩넌트 아크 여기는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디렉터 선교사님들까지 다 초대가 되어서 있고요. 저희가 기초교육을 조직에 대한 이해, 아이들이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침 루틴 잡는 거, 그리고 메신저 교육, 수사학에 대한 이해, 뭐 이렇게 계속 주 1회씩 30분씩 교육을 해 나가면서 녹화를 합니다. 못 들어온 친구는 녹화를 들으면 되도록 하고요. 전리다 캠프가 4차가 10월 7, 8, 9에 있는데 그때까지 저희 전비호 친구들을 좀 훈련을 시키고 그 전비호 친구들이 전리다를 관리할 수 있게 해서 전국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아이들끼리 끈끈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또한 마이클 선교사님과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끈끈한 게 있지만 제 주변 동역자들과의 이 끈끈함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역에 동참이 되어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국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지금도 보면은 저희 본부에
누가 왔었냐면 글로벌 공동체에 한 19살 친구가 왔는데 여기서 친해진 친구가 대학을 어차피 가야 된다면 부산으로 가겠다. 본부 친구가. 그래서 부산에서 글로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저희가 동원을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효과적인 게 뭐냐면 또래들끼리 연합을 하고 또래들끼리 그렇게 움직일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전비호 팀을 교육을 시키고 10월 달에는 이 전비호들이 전리호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 전비호 전리다들이 전국 아이들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대학을 가더라도 그 각 지역에서 움직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얼굴이 보이시죠? 자, 오늘은, 네, 이 정도 얘기를 저는 나누면 되겠고, 추후에, 일정 올라온 대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광고사항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아마 본부 코어 선교사님들은 요번에는 2학기 때 집중해서 그 린젠 아카데미에 저희가 해왔던 현역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수업을 맡아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완전 집중해서 하고, 저는 기독교 안에 정말 그 기독교 교육에 저 메가스터디나 EBS나 이투스처럼 그런 교육들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본부 아이들 중에 이제 미래의 전당이라고 해서 난 연세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난 서울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전리다들이 이번에 18명이 본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비호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차후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